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정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죠.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약 3시간 전이죠. 일본이 또다시 독도 문제를 도발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이어서 중학교 교과서까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는 주장을 강화할 것을 밝혔는데요. 뉴스 정면 승부는 매일 저녁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의 주제를 한 가지씩 드리고 있죠.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의 주제입니다.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죠.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정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4월 6일 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정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죠.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세월호 인양 문제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이렇게 밝혀죠? 네,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서 선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여당 내에서 세월호 인양에 부정적 기류가 일부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고 봐야겠죠. 한편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주기에 대해 열흘 후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1주기가 된다면서 그동안 아픈 가슴을 안고 살아계신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여론 수렴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또는 또 선거가 다가왔구나. 선거 끝나고 나 몰라라 할 것 같다. 혹은 인양 반대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는 뭐라고 할 건가 등의 댓글을 달면서 세월호 인양은 당연하다는 의견을 많이 줬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해외 자원개발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본인이 증인으로 나갈 테니 MB, 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청문회 한 번 열지도 못한 채 활동을 마감하게 됐는데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 방패막이를 자처한 새누리당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새누리당에 먼저 포문을 연 후에요. 새누리당은 내가 증인으로 나가면 이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온다고 했으니 내가 나가겠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문 대표의 이런 발언은 국정조사 청문회가 증인 채택 문제에 봉착해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자 그 책임을 새누리당으로 돌리면서 본인의 통 큰 이미지를 보여주는 한편 새누리당 내에 계파 싸움을 부추기는 다목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네티즌들은 새누리당에서 이런 제안을 받지 않는다면 그동안 증인 문제로 싸운 것은 청문회를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런 댓글 또는 당당하다면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 등의 댓글을 달면서 이 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의 같은 발언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네, 새누리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증인 출석은 불가능하다는 그 기존 입장을 고수를 했습니다.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문 대표의 발언 직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은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문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더라도 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또한 권 의원은 야당이 투기활동 연장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야당이 주장하는 5명 증인에 대한 협상의 여지가 없는 한 연장을 할 의사가 없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 간에 기간 연장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특위 활동은 오는 7일로 종료가 됩니다. 권 의원의 이런 발언에 네티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럴 거면 국정조사를 왜 한다고 그랬나, 핵심 증인들 다 빼고 면죄부 주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다른 네티즌도 어떤 레벨을 말하나, 하긴 비리로 따지면 이명박 대통령이 상위 레벨이지라는 댓글을 달면서 권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감이 급식비 미납 학생들을 한 명씩 불러서 미납자들은 밥 먹지 말라고 전체 학생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일이 벌어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수치심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네요. 네, 네티즌들도 역시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난 2일인데요. 서울 충암고의 김모 교감이 식당 앞 복도에서 점심 급식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던 3학년 학생들 앞에 나타나 3월분 급식비 납부 현황 자료를 확인하고 급식비를 낸 학생들만 식당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교감은 전체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급식비를 못 낸 학생들을 불러서 급식비가 몇 달치 밀렸는지 알려주며 밥 먹으러 오지 말라고 언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김 교감은 넌 1학년 때부터 몇백만 원을 안 냈어. 밥 먹지 마라. 또 꺼져라.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전체 애들이 피해본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들을 약 40분간 전체 학생들 앞에서 망신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교감은 급식은 먹되 급식비를 내고 먹으라고 체크해서 알려준 것이라면서 담임 선생님을 통해 미리 통보하기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복지 대상자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 확정돼 소급 정산되고 지난해 지원 대상자들은 별도 신청 없이도 지원이 된다면서 교감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은 분노로 들끓었는데요. 한 네티즌은 몇십 년 전 산업금 육성회비 안 가지고 왔다고 복도에 무릎 꿇리고 손 들고 있으라고 했던 것들이 21세기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며 혀를 찾고, 다른 네티즌도 저런 사람을 교육자라고 할 수 있을까?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선생은 못 될지언정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비난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네. 로또 1등에 당첨됐던 이가 있군요. 근데 그 당첨된 돈은 아주 도박거술로 다 날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당첨 4년 만에 절도범으로 전락을 해서 무려 109차례나 절도 짓을 하다가 네. 징역 3년을 선고받았군요. 그렇습니다. 당첨금이 도대체 얼마였답니까? 18억 원이요. 18억 원이요? 네. 그걸 다 썼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거액의 돈을 강원랜드 등지에서 도박을 하거나 유흥주점을 드나들며 4년 만에 모두 탕진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돈이 없기 때문에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이죠. 어제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로또 복권 1등 당첨금을 4년 만에 탕진한 뒤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35살 황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피해자 2명에게 각각 8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다시 109차례에 걸쳐서 1억 300여만 원 상당을 훔쳤다면서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가벼운 정신지체가 있는 점, 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도 양형 조건으로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황 씨는 경찰에 체포당할 당시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삶을 살았을 텐데 라며 후회의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돈이 꼭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심하다는 의견과 안타깝다는 의견으로 나뉘어졌습니다. 한 네티즌은 큰 돈을 벌어본 적도 써본 적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거액을 보니 주체가 안 된 것 같다는 의견을 줬고요. 다른 네티즌은 로또 1등 되고도 잘 사는 사람 많다. 로또 당첨 때문에 인생이 잘못된 게 아니라 마음과 정신이 피폐하고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황 씨를 비난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동형 씨였습니다.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아직 의견 보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도 활용해 주시고요. 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일만 터지면 대사 불러다 항의하는 형식적인 항의는 그만하고 강력하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6081번님 의견입니다.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이지요.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이천 어디에 사시겠습니까? 이천의 새로운 중심을 생각한다면, 이천의 더 큰 내일을 생각한다면 이천이 준비하고 한양이 짓는 젊은 도시를 만나십시오. 이천이 준비한 젊은 새도시, 이천 증포 새도시 한양 수자인. 문의 1899-6316 주식회사 한양. 안녕하세요. 고두심입니다. 제주도를 사랑하시는 만큼 롯데 제주사랑 감귤사랑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제주 감귤 농가에 큰 힘이 됩니다. 맛있다. 감귤 주스는 롯데 제주사랑 감귤사랑. 하영 먹고 하영 건강 없어야? 네, 지금 시각은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노량진로 한강대교 방향으로 노량진 전화국과 노량진 역사의 끝차로에 차량 사고가 있어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역삼로 따라 휘문고등학교에서 대치사거리 가는 길 끝차로에서도 역시 사고 때문에 어렵습니다. 내부순환로는 성수동 쪽으로 홍지문 터널 사이 3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성산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율곡로는 광화문 쪽으로 원남동 사거리에서 안국동 삼거리 쪽으로 밀립니다. 같이 가는 종로는 반대쪽으로 더 밀리는데요. 종로 3가에서 신설동까지 속도 줄여가고요. 남부순환로 공항 쪽으로는 양재전화국 부근으로 주춤합니다. 예술의 전당 쪽으로 더디고 다시 사당역에서 서울대 입구 쪽으로 더디게 지납니다. 사평로 이수교 쪽으로는 반포나들목에서 3호 가든 쪽으로 시속 20km 내외고요. 반대 교보타워 사거리 쪽으로는 사평 지하차도 나오자마자 다시 3호 가든 쪽으로 속도 떨어져서 지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오늘은 강변북로가 조금 더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길게 밀려 있고요. 일산으로 들어가는 길은 잠실대교와 청담대교 사이 4차로에 도로 공사를 해서 이 부근으로 주춤하고요. 이후로는 좀 괜찮다가 다시금 밀리는 구간은 한강대교부터입니다. 한강대교부터 서강대교까지 밀려 있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공식 선거운동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29 재보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재보선의 당락을 가를 변수로 등장한 무소속 후보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 관악을에 출사표를 던진 정동영 후보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변호사님. 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기 신원시장이라고요. 관악구 신원동에 신원시장, 여기 시장통을 지금 인사드리고 돌고 있습니다. 한참 이제 돌아다니고 계시는군요. 여기 근데 여기 관악에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 전통시장이 많습니다. 예. 비중이 굉장히 높은 동네인데요. 예. 전통시장은 또 제 텃밭입니다. 왜요? 왜 텃밭이냐면요. 예. 제가 10년 전에 예.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드는 주역이었습니다. 열린우리당 당장으로서. 예. 그래가지고 예. 시장에 오면 이 카노피, 제가 지금 여기 와 있는 데가 전국 전통시장 중앙회 연합회장, 여기 농협 축산 전문점 사장님이신데 이분이
진병호 회장이라고 이분이 전국 회장이시고 예. 제가 저 중앙회 명예회장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여기 저 시장 상인들께서는 아시는 분들은 또 많이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아, 그렇군요. 자, 출마를 이제 선언하시고 이제 예. 돌아다니기 시작하셨는데 어땠습니까? 좀 민심이 좀 들립니까? 어제 신사시장이라는 데를 또 여기 신사동이 있어요. 네. 거기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신데 네. 어르신이 말씀하기를 그분은 이제 과거에 이제 정치적인 경험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당도 하시고 한 분인데 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이번에 당신이 당선되는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 왜 네. 중요하냐? 이번에 당신이 돼야 그다음에 야당이 정권 잡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꿰뚫어 보는 분도 있는 겁니다. 이대로 그냥 쭉 가면 정권 교체 어렵다고 보시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분이 정헌도 어르신 분이었는데 네.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몇 분 길게 대화를 해보면 제 말씀에 그런 말씀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4월 29일 날 하여튼 정치 지진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여론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여론조사가 나온 걸 보셨죠? 예. 그걸 보면은 녹록치가 않은 것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좀 변화의 가능성이. 여론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게 그게 전부 예. 유선 전화인데요. 유선. 아. 핸드폰이 아니고. 예. 근데 그 유선 전화에 오늘 한 조사를 보니까요. 네. 맨 마지막 문항에 지난 대선 때 누구를 찍었습니까? 해서 네. 박근혜 후보를 찍었습니다가 60%가 넘더라고요. 아, 근데 예. 이 관악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40%밖에 못 얻은 지역이거든요. 네.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의 60% 이상이 박근혜 후보를 찍었다고 응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숫자만 가지고는 허수가 굉장히 많은 거죠. 믿을 수가 없다. 진짜로 하려면 네. 박근혜 후보가 여기서 40% 얻은 그 표본이 채집이 돼야 맞는 거지요. 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새누리당의 오신환 후보, 굉장히 이제 야권이 분열됐다고 봐서 그런지 굉장히 이제, 이 신이 나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뭐 오세훈 전 시장도 뭐 이제 가담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며칠 전에 그 두 분이 떡볶이 집에서 예. 튀김 팔고 그래서 제가 가서 또 뭐 시장 돌다가 만나서 예. 5,000원어치 제가 순대도 사 먹고 대화도 했는데 네. 자연스럽게 뭐 급식 얘기를 한참 나눴습니다. 예. 떡볶이 집에 아주 무상급식 설전을 벌이셨는데, 설전은 아니고요. 예. 이제 그 남미에 가서 고생하셨잖아요. 예. 근데 남미 학생들한테는 뭐 급식을 잘 합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예. 뭐 그 학교까지 못 알아봤다고 그러셔서 네. 홍준표 그 경남지사가 예. 이미 끝난 걸 가지고 또 평지풍파를 학생들 밥 못 먹이겠다 그러는데 우리 오 시장님은 생각을 바꾸셨습니까? 제가 또 여쭤봤죠. 그랬더니 네. 여전히 뭐 의무급식, 무상급식은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간에, 오 전 시장이 지금 오신환 후보를 이제 지지를 해서 선거를 아마 돕고 있는 것 같죠? 근데 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예, 결국 뭐 이제, 관악 유권자들은 오세훈 시장한테 투표하는 건 아니죠. 네. 또 어제, 여기 이제 제가 성당에, 예. 그 미사에 갔는데, 민주당의 새정년의 문 대표도 오셨더라고요. 네. 네. 뭐 이 유권자들이 또 문재인 후보한테 투표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저는 이제 유권자들께 네. 여러분 이대로 만족하십니까? 네. 아니면 이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정치 지진을 만들어 주십시오. 네. 4월 29일 날 정동영이 당선되는 순간 지각 변동이 시작될 겁니다. 정치판에. 예. 대개 다 공감하세요. 그 말씀에.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이제 정태호 후보를 돕고 있는데 성당에서 만나셔서 이제 서로 인사를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좀 제가 아이고 고생이 많습니다 하고 인사를 건넸는데 글쎄 좀 뭐 서로 좀 덕담이라도 좀 나눴으면 했는데 예. 좀 뭐 아쉬웠습니다. 아, 그래서 덕담을 못 나누셨어요? 그럼 뭐 싸우셨습니까? 아이 뭐 저 굉장히 저 선거 운동이 급하신지 예. 그냥
아, 그랬습니까? 아, 얘기도 별로 못 나오셨군요. 몸을 돌리셔서 뭐 대화는 못 나눴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정동영 후보님께서는 후보님이라고 불러야죠. 그런데 지금 아주 이 사무실 건물에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라고 크게 써붙이셨다면서요. 그 무슨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좋다는 세력이 박근혜 정권입니다. 또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게 야당 국회의원 130명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대로 안 된다는 게 국민들입니다. 저는 국민들이 이대로 안 된다는 그런 민심을 받들어서 정치권을 뒤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네. 제가 당선되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위한 국민 모임, 이 신당이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이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이 정동영 후보님의 당선 여부에 당선이 되면 국민 모임이라고 하는 조직이 신당으로 발전할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지금 뭐 이미 별기인 대회를 3월 29일 날 했죠. 네. 물레동에 있는 문단 폐공장에서 했는데요. 예. 왜 물레동 폐공장에서 했느냐? 정치가 현재 폐공장 신세입니다. 야당이 현재 폐공장 신세입니다. 민주주의를 돌려야 하고 싱싱 돌려야 하고 공장 기계처럼 또 민생을 싱싱 돌려야 합니다. 네.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었고요. 네. 정말 평생을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으면 노후가 편안해야 되잖아요. 예. 그 공장에서 일하고 거쳐갔던 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신지 또 그분 자녀들은 어떤 교육 기회를 받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네. 저는 그분들에게 힘이 되는 그분들이 기댈 곳이 되는 그런 정치, 그런 정당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그 정의당이나 노동당에서도 관악을의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까? 후보 단일화 같은 거 추진 안 하십니까? 공동 대응 선거에 네. 그래서 연대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내일 오후에 네. 국민모임의 김세균 대표와 함께 영등포현에 있는 노동당 당대표가 지금 나경채 대표신데 여기 관악을에 지금 출마하고 있죠. 예. 그 당사를 방문합니다. 네. 그리고 정의당과도 사자 협의 틀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모임 정의당, 예. 노동당 등 예. 그 사자 협의 틀에서 이번 4.29를 공동 대응해서 예. 이 박근혜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예. 그리고 야당을 회초리를 들자 하는 데 있어서 공동 전선을 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동영 후보님 그 사무실이 김희철 전 새정치민주연합 전 의원의 사무실 앞에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여기가 단곡 사거리인데요. 예. 이 관악에서는 제일 그 후보들 나오게 되면은 이제 펼침막을 걸잖아요. 네. 근데 제일 내거리에서 목이 좋다고 그러죠. 네. 목이 제일 좋은 데가 네. 김희철 의원이 그 사무실 쓰고 있는 그 건물이에요. 이제 벽면에다가 제 펼침막을 건 거지요. 네. 예. 근데 이 관심은 김희철 전 의원이 정동영 후보님을 지지하고 있는 거냐, 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분을 지지했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뭐 저를 지지하십니다만, 예. 저는 이제 뭐 비노, 호남 분들이 이제 정동영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그런 거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후보 경쟁력과 그리고 노선 경쟁력과 그리고 통합된 세력의 구심점으로 이번 선거를 이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이번 선거가 뭐 친노냐 비노냐 이런 틀을 호남이냐 비호남이냐 이런 틀을 훨씬 뛰어넘어서 네. 정말 재벌, 대기업, 사용자, 관료 집단, 부유층을 대변하는 새누리당과 네. 그 새누리당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야당 노릇을 못하는 이 새정년 대신에 네. 작지만 강하고 단단한 국민모임이라는 당의 후보로서 정동영이 승리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말이죠. 예. 동교동제가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좀 들어보셨나요? 예, 예. 이전에 탈당하셨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하루 종일 나오더군요. 예. 근데 이제 탈당을 하셨으니까 관심이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사정이 복잡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예. 아, 예. 정신이 없어서 관심이 없으시다. 아니요,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혹시나 이제 동교동계 쪽에서 지원을 받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 뭐 아까 금방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예. 친노 비노 그런 틀을 뛰어넘는 선거가
관악을 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관악을은요. 예. 서울의 광주라고 불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유권자들은 아주 현명하게 전략적으로 투표해서 지난 3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수 여당 후보에게 승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도 어부지리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요. 어부지리는 없다.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관악을의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동영 후보였습니다. 인터뷰 초반에 정동영 후보가 언급한 여론조사는 중앙일보 여론조사 연구팀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서울 관악을과 광주, 서울 두 곳에서 각각 유권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이고요. 유선 RDD를 통한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서울 관악을의 응답률은 16%, 광주 서울의 응답률은 18.3%였고요.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포인트입니다. 전체 질문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내년부터 일본의 중학생들이 이 같은 내용을 모두 배우게 됐습니다. 아베 정부가 오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대폭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를 무더기로 검정 승인했는데요. 18종의 교과서 중에서 이런 왜곡된 사실을 실은 교과서가 13종이나 됩니다. 점점 노골화하고 있는 일본의 도발, 성공화대학교 일본 학과의 양기호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일본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번에 이제 중학교 교과서, 예를 들어 역사라든지 사회 교과서 검정 결과가 나왔는데요. 유감스럽지만 굉장히 역사를 왜곡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영토 문제에서 강경한 일본의 그런 그 입장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 사회 교과서 대부분에 지금 이번 결과로 이제 그 기재가 됐고 특히 그 내용도 이제 분량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그 각 출판사마다 입장이 달랐는데 금년부터 이제 정부의 통일견해를 반영시킨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식민 통치에 대한 배상 같은 것은 일본 정부는 다 지급을 했다. 국가 배상은. 그다음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정부의 통일견해를 반영시키도록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것이 처음으로 반영된 그 결과가 이번 결과다. 그런 면에서 일본 아베 정권의 우경화라는 것이 굉장히 그 교과서에 직접 반영된 그런 좋지 않은 그 결과가 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무슨 학습 지도 요령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네. 네, 그건 뭡니까? 학습 지도 요령은 이제 그런 그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게 있습니다만은 네. 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가르칠 때 그 가르쳐야 때 들어가야 될 내용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린 그 지침서인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네. 일본에 이제 학교 교육법이 있어가지고 거기 시행 규칙에서 이제 그 정하고 있어가지고 이걸 정하는 것은 이제 문부과학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2년 전에 그 해설서가 나옵니다.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가 나오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1년 전에 그 요령이 발표가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요령이 발표된 겁니다. 작년에 해설서가 나왔고 네. 그러면 이 요령에 따라 가지고 내년부터 사용될 교과서에 반영이 돼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교육을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법적 구속력은 없는데 네. 지금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국공립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육 현장에서 따라야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들을 잘 듣는군요. 뭐 아무튼 너무나 지금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국가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강요하다 보니까 네. 일본 사회 교육 현장에서 파급되는 것을 지금 막기 힘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이 역사 교과서 파동이라는 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1982년에 첫 그런 그 파동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는 정말 이게 중국이나 한국에서 우리 굉장히 반발을 해가지고 네. 엄청난 외교 문제였고 네. 거의 6개월 동안 매일처럼 이런 그 한국의 신문에서 일본의 이런 그 교과서 애국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한일 관계가 가장 악화됐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이 파동을 겪고 나서 일본 정부에서
근린 제국 조항을 이제 교과서를 검증하는 기준으로 신설을 했는데 근린 제국 조항. 맞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일본에서 교과서를 작성을 할 때 주변국의 입장을 반영한다 또는 배려한다는 것이 이제 근린 제국 여러 나라들을 그런 입장을 그 배려한다는 그 조항을 새로운 검증 기준으로 신설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계속 일본 정부에서 특히 아베 정권 들어와 가지고 역사 왜곡을 하면서 네. 2년 전인가 이 근린 제국 조항 검증 기준을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그 일본에서 이제 그 교과서를 작성을 할 때 한국이나 중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번처럼 일본 정부의 통일 견해가 반드시 교과서에 실리도록 하는. 그러다 보니까 근린 제국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되는. 네. 그게 지금 좀 이런 그 좋지 않은 그런 최근의 결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건 내일 발표하는 외교 청서에 말이죠. 네. 이 외교 청서에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요. 아마 외교 청소하고 지금 이제 교과서 해설서라든지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비슷하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 입장이 반영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위안부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통일 견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은 전부 다 전후배상을 끝냈다라든지 그다음에 독도는 이제 역사적으로 뭐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다. 이런 일본 정부의 통일 견해라는 것이 외교 청서에도 실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교과서에도 실리게 되는 그런 그 결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일 뭐 기다리지 않아도 아마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그 전에 있던 한국과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라는 표현. 네네. 이게 삭제됐다고 그러는데요.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표현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일본 내에서 특히 가짜 전 산케시마 서울 지국장이 있는데 네. 이분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기사를 써가지고 지금 한국 검찰에 기소된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 정부나 국민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이게 지금 한국 사법부가 이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선전을 해대고 있고 일본 내에서 그런 표현들을 일본 언론들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일본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합니다. 제가 이제 일본 외무성 가서 여러 가지 그 당국자들을 만났었는데 네. 첫 마디가 이제 그 산케이 신문 서울 지국장에 대한 체포 또는 기소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이제 배경이 돼가지고 이런 시장 경제 또는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한다는 표현이 삭제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일본에서는 역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외교 청서에 이르기까지 네. 어떤 왜곡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일 관계 점점 더 얼어붙겠죠? 그렇지 않아도 얼어붙어 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약간 최근 2년 동안은 경색됐다가 올해는 이제 한일 수교 50주년도 있고 해가지고 약간 풀리는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악재가 지금 쌓여가지고 지금 아마도 한국 외교부에서는 이제 배쇼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가지고 항의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 외교부로서는 이제 강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2년간 한일 정상회담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이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한국이 지나치게 몰고 가는 거 아니냐는 의식도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이 문제를 악재긴 악재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아마 외교부 쪽에서는 이걸 가지고 한일 관계를 경색 국면으로 몰고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관계 개선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한국으로서는 강하고 단호하게 그런 항의를 하되 이 문제 자체가 한일 관계 개선을 말하자면 장애물이 되는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뭐 이제 이 외국 역사 과거사 문제라든지 지금 이용토 문제가 단기간에 이제 일본 내에서 해결될 가능성은 사실은 지금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네.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꾸준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지고 한국 측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네. 그리고 한일 관계는 이제 일단 좀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양자 트랙에서 잘 현명한 판단을 해나가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의 양기호 교수였습니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저 기은센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쁘니? 2588 홍대동 김수미. 나? 아니 나는 전화를 더 잘 받잖아. 나 경력자야. 미스 할매도 좋지만 대리운전 고객님 전화 받는 게 더 좋아. 잘생겼어. 2588 꽃보다 2588. 단 한 번이라도 전력을 다해 달려본 적 있는가? 겁 없이, 거침없이, 후회 없이. 견고한 바디는 기본, 숨막히는 파워, 강력한 가속력까지. Go Dynamic All New Tucson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이지요. 4517번님,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주변국들과 긴밀한 유대 강화로 일본의 침략 야욕을 봉쇄해야 합니다. 라고 적으셨고요. 3289번님께서는요. 요즘 우리나라 외교 행태를 보면 쏙이 터집니다. 일본에 얼마나 물로 보였으면 아베가 슬금슬금 이런 일을 하게 만드는 건지 우리나라 외교부 각성해야 합니다. 라고 목소리를 내펴주셨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오간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